요거트 매일 챙겨 드시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계속되신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답답하셨을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요거트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건 맞지만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장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균 몇 가지만 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균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내 환경이 많이 약해집니다. 좋은 균은 줄어들고 오히려 나쁜 균이 늘어나기 쉬운 상태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유산균 몇 가지만 계속 보충해주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트를 꾸준히 드셔도 큰 변화를 못 느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라도 위를 지나면서 상당수가 죽어버리면 실제로 장에서 활동하는 균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는 있는데 왜 그대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유산균만 보는 게 아니라 장내 환경 전체를 바꿔줄 수 있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장 속 균의 종류를 늘리고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 건강은 한 가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균이 함께 움직일 때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어떤 음식은 효과가 있고 어떤 건 별 차이가 없는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음식은 바로 그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트만으로 부족했던 장 환경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건강은 단순히 유산균 몇 가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캐피어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트보다 한 단계 더 발효가 진행된 건강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캐피어의 가장 큰 특징은 유산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산균에 더해서 효모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 안에서는 다양한 균들이 서로 도우면서 균형을 이루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요거트가 한 가지 역할을 한다면 캐피어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캐피어는 발효 과정이 더 활발하다 보니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균의 종류도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더 폭넓게 바꿔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트를 오래 드셨는데도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시던 분들이 캐피어로 바꾸고 나서 속이 편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맛이 궁금하실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묽은 요거트처럼 드시면 되는데 약간 시큼하면서 살짝 톡 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발효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특징인데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캐피어는 단순히 유산균 음료가 아니라 장 속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요거트만으로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들께는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캐피어가 왜 그렇게 장에 좋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유산균이 많아서일까요? 사실 핵심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데 있습니다. 바로 장 속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힘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많은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요. 건강하다는 건 좋은 균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균들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식습관도 변하고 활동량도 줄고 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균의 다양성입니다. 균이 다양해야 서로 도우면서 장 환경이 안정되는데 한두 가지 균만 많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캐피어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산균뿐만 아니라 효모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장 안에서 여러 균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균의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장에 도착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균이 많아야 의미가 있는데 캐피어는 이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 혹은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더부룩하신 분들이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이 좋아지면 단순히 소화만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 환경이 좋아지면 몸 전체 컨디션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바뀌면 몸이 바뀐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캐피어는 단순히 좋은 균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 속 균들의 균형을 맞추고 다양성을 늘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이 캐피어가 특히 시니어분들께 왜 더 좋다고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장입니다.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장 속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균은 줄어들고 나쁜 균이 늘어나면서 균형이 깨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건 단순히 유산균을 조금 보충하는 게 아니라 장 환경 자체를 다시 정리해주는 겁니다. 캐피어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양한 유산균과 효모가 함께 작용하면서 장 속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완화되거나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상당 부분이 장에 모여 있기 때문에 장이 약해지면 감기나 각종 질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나이가 들수록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캐피어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어느 정도 분해되기 때문에 일반 우유보다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잘 안 맞으셨던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캐피어는 단순히 장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소화, 면역, 전반적인 몸 상태까지 함께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는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캐피어 어떤 분들이 특히 드셔보시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고 겨우 가더라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신다면 장 속 환경이 많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식이섬유만 늘리는 것보다 장내균 균형을 함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더부룩하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속이 불편하고 자꾸 트림이 나오거나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증상 역시 장 속 균이 고르게 자리 잡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트를 꾸준히 드셨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이분들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몸에 좋다고 해서 챙겨 드셨는데 변화가 없다면 지금 드시는 방식이 본인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의 발효식품으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항생제를 자주 드셨던 분들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까지 함께 줄어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내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자주 피곤하고 작은 변화에도 몸이 쉽게 반응하신다면 장 건강을 함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몸 전체 컨디션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캐피어 어떻게 드셔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적은 양부터 시작입니다. 장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갑자기 균이 늘어나면서 가스가 차거나 배가 살짝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 컵 정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드시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공복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식후에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빠를 수 있지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몸에 맞는 시간을 찾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바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최소 12주는 꾸준히 드셔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장 환경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는 가능한 한 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이 많으면 오히려 장내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드실 때는 그냥 드시기 어려우시면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 곁들여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해보면 캐피어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꾸준히 내 몸에 맞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몸에 좋은 캐피어라도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은 꼭 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유제품이기 때문에 우유나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평소에 유제품을 드시면 속이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해서 드시기보다는 아주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 드실 때는 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차거나 장이 움직이면서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이건 장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게 지속된다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잔씩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되면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고르실 때는 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맛을 좋게 하려고 당을 많이 넣은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원재료가 단순하고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도 한 가지로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캐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 가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캐피어는 장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선택이지만 내 몸에 맞게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